사장님, 여기 소주 하나 병맥 하나 주세요. 한국인은 정말 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는 등의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여자친구에게 차이는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한국인들은 항상 술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이유들은 술을 마시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고, 한국인이 술을 마시는 이유 1위는 그냥이죠.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꼭 술 한 잔씩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사랑 노래에서도 술을 마시니까 네가 생각난다 거나 소주 한 잔 거하게 꺾고 여보세요 나야 하는 노래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역사적 기록에서도 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조선시대의 풍속가 중에서도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노는 그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은 알코올의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외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술자리 문화도 자리 잡혀있고, 한국 내 주류 산업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눈의 PT실에서는 한국 내 주류 시장의 현황과 더불어 한국만의 술자리 문화 등 흥의 민족 한국인과 알코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주류 시장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맥주, 소주, 탁주, 그리고 기타 주종의 순서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맥주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한국 안에서는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0년대 이전 한국 맥주 시장은 사실상 국내 일부 업체들의 독점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맥주는 외국에 비해 가격도 더럽게 비싸고 맛도 더럽게 없다는 호평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맛있는 수입 맥주가 편의점에서 4캔에 만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수입 맥주의 소비량은 쭉쭉쭉 증가했습니다.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맥주 수입량이 6년 만에 4배나 증가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맥주의 수입량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힐라이트 등 국산 저가 맥주들의 선방과 더불어 2018년 불거졌던 일본산 불매운동의 여파로 수입 맥주 점유율 1위였던 일본 맥주의 소비량이 한 큐에 줄어들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거기에 2020년 1월부터는 주세법이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되어 영세한 주류 업체들이 시장 진입이 수월해진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매일 보던 카스나 하이트 말고도 곰표 맥주나 제주 맥주, 골목대장 같은 수제 맥주도 많이 보이죠. 이런 수제 맥주들의 활약도 국내산 맥주 소비량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더 맛있는 맥주를 더 싸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소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싼 가격에 알딸딸하게 취할 수 있고, 어떤 안주든 잘 어울리는 소주는 한국인들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소주 하면 떠올리는 초록병의 소주를 희석식 소주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희석식 소주의 판매량에 대해서 참이슬이 가장 많이 팔리네, 처음처럼이 더 많이 팔리네 하면서 술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소주 시장의 독보적 1위는 참이슬입니다. 2위는 처음처럼이 차지했고, 이 외에도 충청권의 이재우린, 경북의 참소주, 경남의 좋은데이, 전북의 하이트소주, 전남의 입세주 등 많은 희석식 소주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주 브랜드들은 항상 당대의 최고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소주 모델은 모든 연예인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참이슬에는 아이유, 처음처럼의 제니, 전라도를 대표하는 입세주는 송가인, 충청도의 이재우리는 차은우, 경북 지역의 참소주는 오마이걸의 아린, 경남 지역의 좋은데이는 브레이브걸스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주류 회사들은 과일 맛의 리큐르 소주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2015년 리큐르 소주의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수나리가 출시되었을 때 거의 모든 마트와 술집에서 품절이 일어나서 이걸 찾으러 원정까지 다니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경쟁업체였던 하이트젤로에서는 자몽에이슬 등의 리큐르 소주를 출시하고 수나리의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새로운 경쟁의장이 시작되었죠. 지금도 이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소주 특유의 강한 알코올향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선시대부터 마시던 전통적 소주는 증류식 소주라고 하는데요. 이 증류식 소주는 1965년 박정희 정부의 양곡관리법에 의해 그 위치가 추락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은 당시 국민들이 먹을 곡물도 부족했기 때문에 쌀로 만든 술을 금지한 법인데요. 증류식 소주의 주재료가 쌀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점유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미 희석식 소주의 소주라는 고유명사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안동소주나 일품진로, 화요 등이 있습니다. 일반 희석식 소주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도수도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전통술하면 떠오르는 막걸리 이야기입니다. 사실 최근 50년 동안의 막걸리가 걸어온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60년대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걸리의 시장 점유율은 80%대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증류식 소주가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생산이 금지됐던 것처럼 막걸리도 쌀로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인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입 밀로 대체하여 생산했지만 특유의 맛은 똑같이 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소주와 맥주의 급격한 성장에 밀려 2000년대부터는 옛날 사람들이나 먹는 고리타분한 술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점유율이 낮았던 2002년에는 4%까지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년대 후반부터 막걸리의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특유의 진입장
신장벽이 낮은 달달한 맛과 전통주로서의 가치를 내세운 마케팅이 막걸리의 부활을 불러온 건데요. 이제는 기존의 지역 특산물인 밤막걸리나 잡막걸리 등도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소소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특히 소주와 맥주에만 국한받지 않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레트로 열풍과 맞물려 옛날에 비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는 11%의 점유율로 두 자릿수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주류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숙취해소제 시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2015년에 불과 1,300억 규모였던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은 매년 20%가량 성장해 2020년 기준으로는 2,500억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기존에는 숙취해소제가 주로 음료 형태로 나왔었는데요. 2010년대부터는 환으로 된 숙취해소제나 젤리 형태의 숙취해소제가 나오는 등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마시고 한 번 마실 때 포금하는 사람도 많은 한국 음주 문화의 특성상 이제 숙취해소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이 숙취해소제 시장의 규모는 아직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후발업체들도 꾸준하게 시장에 뛰어드는 중입니다. 이런 한국의 술들은 해외 시장에서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을 통해 소주가 해외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의 주류 수출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알코올향 소주의 수출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과일향의 리큐르 소주 수출량이 쭉쭉 오르는 추세입니다. 알코올향이 강하게 나는 일반 소주는 외국인들이 부담없이 마시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은 게 사실이라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 소주가 한국의 주류 수출을 이끌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음주 문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음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의 술 문화는 수직적이면서도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 유교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인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예의를 강조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술자리에서의 예절인 주도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기본적으로 술은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는 게 예의이고 윗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입을 가린 채 술을 마셔야 하는 등 나름 표준화된 술자리 예절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갑을 관계가 확실한 회사 간 미팅 자리나 회사 내부의 회식 자리에서 이런 주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꼰대 문화다 뭐다 해서 한국 내 수직적인 문화를 타파하려는 분위기긴 하지만 한국 사회생활에서 이런 주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는 큰 신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 한국에서 널리 적용되는 주도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우더른과 술을 마실 때 이 주도를 지키기만 한다면 최소한 사회생활 내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수직적인 문화가 싫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실상 주도를 필수적으로 몸에 익혀놔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한국계 업체에서 계약을 따내야 하는 영세한 외국 업체들은 회사 차원에서 한국의 음주 문화를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에게 술자리 예절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런 수직적인 음주 문화의 연장선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교나 회사 문화에서는 신입생 혹은 신입사원들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뽀를 하거나 취하면 면박을 주는 일도 흔했고 일부 대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많은 양의 술을 강제로 먹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내에서 이렇게 수직적인 음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한국 음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미친 텐션과 스피드로 술게임을 하면서 놀기도 하고 술을 섞어 마시는 걸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별의 별 조합의 술을 별의 별 방법의 퍼포먼스로 섞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특히 소주와 맥주를 섞어 먹는 소맥 문화가 가장 보편적이고 주류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런 소맥 문화를 마케팅 요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무알콜 맥주가 소맥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필두로 전세계 무알콜 맥주 시장에서 유례없는 마케팅이 나오기도 했죠. 사실 한국의 술 문화는 최근에 들어서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젊은 층들의 소비 성향이 한몫을 했습니다. 한국 젊은 층들의 주류 소비 트렌드는 다양함을 추구하고 신선함과 특이함에 열광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한국 주류 업계를 소주와 맥주 둘이서 양분했다면 요즘에는 전통주와 더불어 칵테일이나 와인 등의 소비량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류 업계들은 신제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하고 있죠. 그리고 술자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국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맞춰 이제는 술집 자체가 하나의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에서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특이한 컨셉의 술집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시도되었던 술집 컨셉의 예시로는 나이트클럽의 뒤를 이어 젊은 남녀들의 만남을 추구하는 헌팅포차, 편의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편의점포차, 적당한 가격의 안주에 가볍게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가맥집, VR 게임을 즐길 수 있는 VR 주점, 복고 열풍과 더불어 옛날 감성을 그대로 재현한 레트로 포차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 중에는 앞접시 대용으로 연필 깎기를 주고 젓가락 대신 볼펜을 주는 근본 없는 컨셉의 술집이나 북한을 그대로 재현하는 술집 등의 무리수들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19의 확산과 1인 가구의 확산으로 인해서 혼술 문화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기존의 음주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만을 했다면 요즘에는 사회에서 사람에 치여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고 싶은 안주와 술을 남 눈치 안 보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고 먹방이나 두뇌 PT실 등의 유튜브 컨텐츠 혹은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들도 보편화되면서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게 술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술을 마시면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면 요즘에는 같이 술을 마실 친구들이 있더라도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혼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한국인들은 DNA 자체가 음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민족이고 매년마다 새로운 주류 시장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술은 적당히 먹으면 약이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건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특히 한국에는 음주로 인한 사망률이 1988년 기준 0.8%에서 2018년 기준 8.6%까지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체 범죄율 중에서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의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살인 33.6%, 강도 15.3%, 방화 43.1%, 성폭행 28%, 폭행 27.4%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강력 범죄들이 술을 자제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술을 잘 먹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등 잘못된 술부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술을 잘 먹는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통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 PT실 트레이너 뇌슬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